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네. 홍비님이랑 같이 걸어왔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둘이 진짜 왜 같이 왔어요 오늘?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죠. 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 있었는데 저 옆에 딱 보니까 홍비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파란색으로 딱 바뀌더니 총총총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애타게 혼비님 불러도 뒤돌아보지도 않아. 정말 저도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계속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하느라고. 그 마스크 쓰고 다녔을 텐데 그 눈만 보고 언뜻 못 알아보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죠. 게다가 또 제가 걸음이 빠르죠. 엄청 빠르더라고요. 축구로 달렸는데 그러니까 역시 운동선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새도 축구 하십니까? 근데? 아니요, 저 지금 못한 지 1년 넘어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빼먹을 거 빼먹었잖아요. 뭐? 책 한 권. 이제 책 쓰고 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나갔는데 이렇게 못되게 또 이렇게. 그러게. 하긴 이제부터는 지역 축제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축제도 갈 거예요.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축제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다. 축제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축구도 계속 해야 되고. 아니 술도 근데 마셔야 되고. 물어볼 거 아니야. 네. 요즘에 여자 축구 하세요? 그러면은 네네. 요즘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이제 축구에 관련돼서 원고 청탁은 매년 조금씩 들어오는데 작년에 제가 축구 관련된 원고 청탁을 다 거절했던 게 제가 요새 축구 신지 오래돼서 축구인 정체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내면 YG님 같은 의혹을 보내시는 분들이 한 5명에 1명 정도씩 아니 있더라고요. 사실은 5명 단데 예의상 말 못하고. A이상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고 보니 축구로 책 한 권 쓴 다음에 축제로 책을 썼는데 네. 다음번에는 뭐 축산업이나 또 뭐 있을까? 아니면 뭐 축하 관련.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댓글이나 읽죠. 네. 축자 들어가는 건 많지 않네요. 네. 세바공님, 제가 사랑하는 혼비님 책 리뷰를 정성스레 하려다 보니 타이밍을 놓쳐서 더 늦기 전에 해야겠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으로 쓴 글에 등장하는 사소한데 진심인 여러 등장인물들, 예를 들어 마술사, 결혼기념일 선물 카드를 건네신 젓가락 아저씨 등에게서 감동받아서 울고, 삼강오륜을 지키는 등장인물에게 속상해서 울고, 혼비님, T님 말재간에 웃겨서 울고, 독서 내내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책 읽기 전에 민음사 북토크를 들어서 그런지 음성 지원에 장면까지 그려지는 신기한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이젠 꼬막 한 마리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바공님은 정말 그 감성 풍부하시고 특히 울음 많으신 것 같아요. YG만 하려고. 아니 저는 딱 울 때만 울잖아요. 아니에요. 세바공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힘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마음의 힘님. 저는 좀 게을러서 대체로 방송된 책 따라가기 바쁜데요. 이번에는 제가 2주나 먼저 읽어버렸네요. 참 이상한 게 진심인 것이 제 평소 생활과 비슷해서 아직까지 만화의 진심이라든가 B급 정서를 가지고 있다든가 등등 한 번에 읽었습니다. 키득키득 대면서 읽었는데 유튜브에도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겨울서점의 정겨울님이 웃음 버튼이라고 이 책을 평하셨습니다. 요즘 방송 듣기를 게을리해서 책 제목만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SAP는 왜 빼먹고 읽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서. 그 ASAP, as soon as possible, 뭐 최대한 빨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요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삽이라고 읽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그랬어요? 원래 그런 정말로요? 거예요? 네. 저 처음 듣는데요. 그냥 ASAP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ASAP라고 했는데 요즘에 다 아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JYP님은 이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립니다. 네.
밀크티님, 전 정말 대호예요. 전작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누구한테든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전국 축제 자랑은 누가 안 물어봐도 추천하고 다닙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재밌기만 한 책은 아니라고. 보면서 K에 대해 느껴왔던 조금은 부끄러우면서 벗어날 수 없는 기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K라는 게 그 어중간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K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대놓고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전 80년생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느끼는 K에 대한 분노나 윗세대가 느끼는 부분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머 코드 덕에 낄낄대면서 읽어서 신랑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정말 축제처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를 지나는 K에 대해 생각하며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대형 번데기를 드시는 혼비님이나 김혼비 없이 주변머리 없이 젓가락 대회에 나가신 박태하님 정말 감사합니다. 크레인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던 장면에서 정말 박장대소했습니다. 의병제전에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연어축제에선 연어들에게 같이 미안해졌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전국 축제자랑 방송 나간 다음에 막 댓글이 막 무지하게 네, 섞였어요. 호평일색. 네. 네. 야호 땡땡땡땡님께서는 책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는데 어느새 방송에 올라왔네요. 저도 두 분이 마치 한 사람의 화자인 것처럼 쓰인 글은 처음이라 신선하면서도 약간 염려가 되더군요. 책 속 매끄러운 문장들 뒤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대화가 있었을지 방송을 들으면서 더 헤아리게 됩니다. 책에서 두 분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얽어가는 지니고 있는 속성들과 그에 대한 거리감까지 숨기지 않으면서 한국의 축제들이 온몸으로 웅변하는 K스러움에 손쉽게 편승하거나 폄하하지도 않고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색다르게 바라보는 면이 좋았습니다. 이 나라의 축제를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한국 사람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재미난 기획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나의 화자가 되는 글쓰기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시도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고요. JYP님 말씀대로 재밌게 읽는 와중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유를 만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책과 방송 모두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전국 축제 자랑은 이제 취재를 네. 자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이제 이 책이 네, 가령 뭐 한 100만 부 팔리면 네, 그 돈으로 네, 전 세계 곳곳에 축제를 좀 돌아본 다음에 네. 지구 축제 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책도 한번 내보면 좋겠네요. 아, 축제는 한번 빼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축제 안 갑니까? 네, 네. 니은 귀찮아님, JYP가 되겠냐? 라며 무시하면 대박납니다. 예를 들어 책걸상 펀딩, 부부 공동 제작 전국 축제 자랑 등등. JYP님, 망할 것 같은 주식 좀 찍어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축제 방송하면서 JYP가 이제 YG를 또 희생양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런 대화가 오갔죠. 아니 이러면 제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JYP 괜찮아요. 평소 이미지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귀찮아님 혼자 실성한 사람 된 거 책임지라고 엄청 웃기셨나 봅니다. 네. 네. 그 전국 축제 자랑 관련해 가지고는 YG가 네. 기가 막힌 리뷰를 하나 써가지고 뭐 네. 어디 매체에 실었다면서요? 그 어디에 실은 겁니까? 네, 기획회의라는 매체에 음. 제가 이제 한두 달 안에 나온 신간들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하는 연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또 써야죠. 전국 축제 자랑. 예. 아니 그렇게 상반기 말씀하시면 상반기 제 마음을 흔든 상반기가 아니고 1, 4분기 제 마음을 흔든 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추천을 했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 기획회의라는 잡지, 그 종이로 나오는 잡지인데 그게 인터넷에도 뜨죠. 좀 지난 다음에는. 네, 격주간인데 인터넷에 풀 텍스트가 뜨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발행인인 한기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글만 맞아요. 어허. 본인 블로그. 본인 블로그에다가 네. 아 그러니까 괜찮은 글은 전문을 다 실는데 모든 글을 싣는 건 아니다. 네. 인터넷에. 그러니까 한 진짜 2-3편 정도 음. 공개를 하고요. 뭐 완전히 주관적인 픽이에요. 어허. 예, 한기호 소장님께서
자기가 보기에 재밌거나 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만 자신의 블로그에 그것도 아하, 올리십니다. 하긴 그 책이 격주간지이기는 하지만 그게 2주 지나도 계속 팔리잖아요. 예, 인터넷에서. 계속 팔려요. 네. 네. 그러니까는 모든 글을 다 인터넷에 올리면 책이 안 팔리니까. 네. 일부만 그래서 올려야죠. 저도 눈치 보다가 그 한교 소장님께서 그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이제 몇 개 글을 오픈하시면 저도 슬쩍 제가 쓴 글을 음흠. 뭐 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오픈을 합니다. 네. 네. 그 한기호 소장님이 오픈 안 하면은 안 하는 걸로. 한교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제 글을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아 이제 조금 뭐 오픈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 글도 살짝 오픈을 하는 아하, 거죠. 그런 식으로. 홍보를 겸해서. 네. 그 YG가 기획회의에 가끔 쓰는 그 리뷰 중에 몇 달 전에는 이제 여행 준비의 기술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잠깐 숟가락 하나 얹고 네, 넘어갑니다. 네, 여행 준비의 기술도 썼고 또 이렇게 이제 혼비님 네. 그 전국 축제 자랑도 썼는데 이제 쓰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홍보의 진심이구나. 여행 준비의 기술 쓰면서도 정말 이 글을 보고서 한 명이라도 책을 더 사라. 안 살 수가 없게 써줬지. 네, 그리고 전국 축제 자랑도 진짜 이 글을 읽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라. 네. 심지어는 막 몇 개를 더 얹었어요.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전국 축제 자랑만 언급한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아호쾌한 네. 여자 축구라든지 괜찮고 괜찮을 나의 나의 K리그까지 K리그라든지 해서 네. 아무튼 술까지. 네, 다 네. 걸려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 YG한테 뭐라도 이렇게 노가리 한 마리라도 좀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혼비님이? 그러게요. 제가 뭔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혼비님도 기가 막힌 강한 과학 음. 또 서평을 써가지고 주셨잖아요. 서로 이제 글로 주고받는 글 품앗이, 아 근데 이거 홍보 품앗이. 홍보 품앗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아 진짜 진심이었다니까요. 읽으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나는 쓴 거죠. 혼비는 진심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진심이었다라니.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책은 김원비 픽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픽이 아니라요. 이게 언제죠? 한 몇 달 전에 네. 책 나오자마자 맞아요. 내밀었었죠, 제가. 요거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특히 JYP가 YG도 뭐 그렇게까지 뭐 강력하게 읽읍시다라고 하지 않았고 JYP는 좀 더 시큰둥해가지고 지나갔던 책인데 김원비 픽으로 두 번째로 이제 또 하자고 내밀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동안 우리가 혼비님한테 시키고 괴롭힌 게 얼마나 많은데 두 번이나 같이 읽자고 하는데 싫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긴 했는데 약간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었죠. 그런데 혼비님께서 읽자고 해서 흔쾌히 네, 저는 좋아요 했는데 이제 JYP가 좀 망설이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JYP 취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책에. 오늘 책 제목이 뭐냐면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라는 긴 제목이고요. 부제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원래 5월이 JYP가 원래 약한 부분이 동화 휠체어가 아니라. 저는 진짜 몰랐어요. 동화에 취약하신지. 아니 어렸을 때 동화를 읽어본 적이 없대요. 네. 아예 안 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매우 적게. 네. 그러니까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확인해 보면 돼요. 백설공주 읽어본 적 없죠. 없죠. 인어공주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봤지 책으로 읽어본 적 없죠. 그렇죠. 영화를 처음 봤죠. 대학생일 때. 성냥팔이 소녀도 읽어본 적 없죠. 줄거리만 알죠 그냥.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쓴 거예요? 응? 성냥팔이 소녀 누가 쓴 거예요? 안델센? 맞아요. 안데르센 맞아요. 이거 찍은 거지 이거는 뭐 웬만하면 그분이 썼잖아. 그분이 덴마크 사람이야.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런 건 안 봤죠. 그건 동화야? 그럼요. 왕자와 거지. 그게 저 얼굴 바뀌는 아니, 비슷하게 얼굴을 생긴. 안 바뀌고. 네, 얼굴 빼놓고 나머지를 보고 재밌다. 소공자, 안 봤죠. 소공녀, 안 봤죠. 비밀의 화원. 그건 뭐예요? 정말 동화를 거의 안 보셨구나. 빨강머리 앤. 절대 안 보셨어요. 빨강머리 앤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봤겠죠. 아니요. 빨강머리 앤은 안 읽었는데 안 읽은 거를 후회한 적은 있습니다.
빨강머리 앤을 읽었으면 그 캐나다의 그 동쪽에 네. 빨강머리 앤 마을이 있거든. 네. 거기를 여행 갈 계획을 세워봤을 텐데 네. 예, 그걸 안 읽어가지고 못 가서. 네.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그 위키드라는 뮤지컬로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위키드와 오즈의 마법사는 좀 다르다면서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전혀 다른 저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오즈의 마법사도 그럼 안 본 걸로. 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죽거나 아니면은 그 배경인물로 나오는 그 마녀들이 주인공인 게 위키드이기 때문에 위키드를 보고서 오즈의 마법사를 읽었다. 혹은 완전 숟가락을 다른 얹으려고 내용입니까? 하면은 진짜 그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 오즈의 마법사도 안 봤어요. 네. 아 근데 어쩐지 동화 잘 안 읽은 게 JYP님 캐릭터에 너무 맞아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일관됐구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이 정도로 동화를 안 읽은 사람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네. 더 놀라운 건 그 TV에서 하던 네.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봤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뭐 미래 소년 코난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메칸더 아톰? V. 안 봤죠. 아톰 안 봤죠. 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렸을 했어요? 때는 들판을 뛰어놀았죠. 아 그리고 신문을 봤어요. 어렸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맨더 레덕이 이 휠체어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의 지은이가 어맨더 레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인데 이 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어렸을 때 읽은 동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혹은 히어로 영화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주입시키고 그것이 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편견을 평생에 걸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생산하는지를 막 역설을 하잖아요. 네. 근데 JYP는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읽은 적이 편견을 가진 없으니까 적이 편견을 없어. 가진 적이 없어. 그럼 난 동화를 안 읽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야? 아 되게 의외에 되게 바람직한 인물상이 되었네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인권의학 이런 거 활동하나? 아 인권의학 연구소 이거 홍보해도 됩니까? 좀 간만에. 홍보하세요. 네. 4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JYP가 이런 것도 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발 담그고 있는 그 단체 이런 게 이제 한두 개 매우 적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의학 연구소라는 NGO가 있습니다. 그 일은 뭐 거의 하지 않고요. 이제 이사회의 정원을 채우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한 달에 뭐 얼마씩 이제 돈을 내서 그 가난한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권의학 연구소라는 곳은 인권 그리고 의학 두 개가 만나는 지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고요. 멤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의사들이고 한 절반 정도는 뭐 신부님도 계시고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냥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뭐 다른 분야의 학자들 뭐 많이 모여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은 이제 주로 뭐 국가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도와드리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고요. 뭐 의료인들한테 이제 인권 감수성을 좀 높이기 위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어려운 곳이라서 네. 그 정기 후원 가능합니다. 아, 네. 별걸 다 시켜. 네. 책걸상 독지가 분들한테 혹시 남는 돈 있으면 인권의학 연구소에 기부하시면 네. 기부금 처리 가능하고요. 네네. 네. 되게 몰랐어요.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인권의학 연구소 관련된 활동이죠. 어쨌든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JYP가 그러니까 책 읽기가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 어맨더 레덕이 그 캐나다 작가인데 본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당연히 동화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동화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네. 당연히 알 거라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네. 그런데 몰라. JYP는 그 동화 내용을. 그래서 읽기 힘들었어요. 읽으면서 중간에 막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원래 원 동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약간 반성을 하는 게 저조차도 이 편견을 깨자는 책을 제시하면서 편견을 부렸다.
다들 동화를 읽었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이 책을 추천한 거에 대해 되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요, 근데 책은 뭐 훌륭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저 조금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 양반도 글 좀 트더만요. 네. 네, 그래서 그 5월에 특히 뭐 동화라던가 네. 어린이라던가 네. 뭐 아동 문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호출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비님이 추천했을 때 뭐 시기도 좀 적절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에 대한 책을 책걸상에서 다룬 적이 많지 않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장혜영 의원 나왔을 때 맞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동생 네. 이야기도 네네. 잠깐 했었고 그리고 뭐 자폐라든가 자폐 관련 책도 하나인가 했었고 네. 없나요, 별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애 문제에 대해서 그러게요. 질병에 대한 책들은 꽤 했는데 장애를 정면으로 다룬 책은 별로 한 기억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고 또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읽고 싶어지거나 혹은 찾아보고 싶은 책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어멘다 레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왜 이 어멘다 레덕이라는 저자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하냐면 사실 일종의 자서전적인 그쵸. 요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크 같이 네네네. 자기 이야기와 사회학적 이야기를 이렇게 중증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화 속의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어떤 점들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지를 살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의 한 3살 정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 3살 정도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어멘더 레덕이라고 하는 생소한 저자의 삶을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에세이와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사는데 한때는 영국 스코틀랜드 같은 곳에서도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좀 캐나다를 떠나고 싶다. 네.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다른 곳에 정착을 해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 전에 낸 뭐 소설이라던가 에세이집이 막 이렇게 되게 판매가 많이 된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 작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병원 같은 곳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책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약간 야심차게 낸 책이 이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한국어로 번역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은 판매는 모르겠지만은 꽤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몇 살인지는 잘 안 나오던데 그 여성 작가이고요. 사진으로 유추하건대 한 뭐 40대 초반 이 정도가 아닐까. 예. 그리고 글 내용 보다 보면 이제 대충 그 언제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연배는 그 정도인 것 네, 같아요. 그 제 생각에는 30대? 30대 후반일 수도 30대 있을 후반 것 정도. 네. 네. 그러니까 혼비님 또래 정도라고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혼비님 나이를 깎고 저는 저보다는 약간 어리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음흠. 어느 문장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아주 심한 거는 사실 아닌데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뇌성마비. 그러니까 의사로 가서 좀 이렇게 뇌성마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의사 면허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면허만 있지 의학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뇌성마비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얄팍하게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출산 과정에서 혹은 뭐 출산 직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그 뇌 손상을 일부 받게 되고
그것이 신체적인 혹은 뭔가 이렇게 지적인 분야의 후유증을 남겨서 장애로 남는 뭐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뇌성이라는 게 네. 뇌의 어떤 뇌의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는 네. 그리고 마비는 어떤 신체적인 마비 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적 능력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신체적으로 뭐 다리를 전다거나 뭐 걸을 수 없다거나 뭐 손발이 약간 뭐 뒤틀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흔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한 83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것을 이제 파악한 부모들이 여기저기 병원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 같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86년 정도니까 한 뭐 83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이 어쨌든 적시에 딱 체크를 해가지고 데려가서 늦지 않게 처치를 받은 거죠. 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리고 캐나다랑 미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캐나다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그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뭐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않았거나 그러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에서 뭐 경제적인 타격 하나도 받지 않고 이제 국가 의료 체계 안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심각한 장애가 남지 않도록 치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이제 그 뇌성마비는 이제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고 뭐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 같은 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원인에서든 그런 마비가 나타났고 합병증도 조금 있으시고 뭐 한데, 처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좀 타기도 했었으나 훈련 뭐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다리를 저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장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휠체어라든가 다른 도구 없이 자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춤을 배워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 교습소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뭐 자신과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거나 혹은 선생님을 강사를 만나면 상당히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춤을 출 수도 있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두 발이 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대목들을 중간중간에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혼비님은 이 책을 어떻게 알고 읽어보자고 일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냥 딱 나온 걸 출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알라딘에서 뜬 걸 보고 들어갔는데, 일단 제목이 제 마음을 잡아 끄는 게 있었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동화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어떤 세계의 서사의 틀인데, 그 동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동화는 보수적이죠. 지금 현재 이 사회에 갖고 있는 편견들이 총 집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동화인데, 이제 그 동화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랑 같이 분석하는 이 서사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봤는데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읽었을 때 저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엔솔로지에 참여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내 책인데 제목이 맨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 뭐 그런 제목인데 제가 거기에 동화에 대해서 마침 쓴 게 있었어요. 저희 윗집에서 이제 층간 소음이 좀 심한 편인데 이제 윗집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지어낸 동화를 막 들려주거든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들으니까 아 동화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한 게 정말 나쁜 사람들은 다 뚱뚱하거나 못생겼거나 흉터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렇고 착하게 나오는 주인공들이 뭔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항상 뭐 팔을 자르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이제 위에 집 남자가 이야기해 주는 걸로 들으니까 그게 한번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다가온 적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정말 심하군요. 네. 정말 안방이 좀 그런데 이제 얘기 또 목소리가 되게 크세요. 또 이제 구연동화처럼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 들려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자를 죽이는 악당도 있고 진짜 온갖 캐릭터들이 다 나와서 약간 그거를 에세이로 쓸 정도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몇 달 후에 이 책이 나와서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이한테 그 네. 층간소음 유발하는 네. 그 분처럼 네. 그 아이가 자기 전에 꼭 이야기를 듣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그 시공사에서 나온 안데르센 동화집 세트가 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화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를 아이한테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완역대 날것의 네. 안데르센 동화를 아이한테 이제 하나씩 읽어줬는데 아이의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아 그건 차별 아니야? 와. 혹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네. 멋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흠칫흠칫하면서 읽어주긴 했지만은 야 이거 근데 고전이긴 고전이지만은 이게 아이의 정서함양에 네.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그쵸. 모르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읽어주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끔찍해라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돼? 네. 아 그건 차별이잖아. 네. 그건 편견이잖아. 네. 이런 반응들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요즘의 아이들이 네.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인권 감수성을 염두에 두면 네. 안데르센 동화집의 원작 소설은 네.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 과학책이랑 똑같네. 그 뭐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꼭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과학책 지금은 읽을 필요 없다고 YG가 맨날 주장하는 네. 쓸데없는 고전 많다라고 하는데 동화도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오히려 안 맞는 맞아요. 옛날 그런 것 고전이 같아요. 많은 거네. 그래서 제가 안데르센 동화집 1권이랑 2권을 그 제가 먼저 슬쩍 본 다음에 그 내용을 아니까 네. 이제는 골라서 읽어줬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약간 제 선에서 검열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뭔가 좀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뭔가 좀 새로운 세계를 아이한테 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이의 정서 함양이나 상상력을 좀 고양하는데 도움이 줄 만한 내용들은 네.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막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네. 좀 다 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강연 같은 데 가면은 뜬금없이 저한테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읽히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도서관 강의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저는 제발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알라딘 이런 거 읽히지 말라고. 네. 그건 저 별로 네. 아이들의 무엇인가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동화인 것 같다. 그런 책을 안 읽히면 아이가 자라서 JYP처럼 동화를 모른다고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구박을 받지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뭐 어쩌라고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맞아. YG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YG가 아니라 JYP. 인권의학에 되게 기여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설들을 그런 동화들을 읽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휠체어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의 문제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항상 이제 뭔가 조력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멋있는 왕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뭐 가만히 있으면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님. 네 도와주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별로 뭔가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아 그런 거 좀 읽히지 마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제어떤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죠. 네. 아 이게 동화는 다시 쓰여야 되고 음.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아이들한테 읽혀야 될 동화는 따로 있지 그 음. 옛날 동화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그렇죠.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이제 마블 코믹스라든지 이제 영웅 서사에 있는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동화랑 되게 비슷하게 비슷하죠.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이제 그런 편견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방금 YG님도 이제 안데르센 동화집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왜 마침 지난번에 같이 방송했던 게 기담집이었잖아요. 네. 차라리 괴담이 더 유익한 거예요. 동화보다. 그 책이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동화보다. 유익할 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동화의 상당수가 사실을 뜯어보면 거의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섬뜩섬뜩하고 네. 그 JYP 책 그래,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그러게요.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맞아요. 많이 있네요. 네, 네. 뭐 맨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뭐 무슨 끓는 물에 집어넣고 뭐 이런 내용 많으니까. 네. 혼비님은 그러면 네. 그 윗집 아저씨가 크게 읽어주기 전에 네. 그 전에도 뭔가 기존의 유명한 동화들이 네. 뭔가 좀 편견을 조장한다거나 뭐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네. 수 있겠다. 네. 혹은 나도 어릴 때 이런 동화를 읽으면서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네. 이런 거를 그 전에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느꼈죠. 언제 어떤 식으로 느꼈어요? 약간 근데 아마 이 책걸상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남녀 성역할을 너무 고정하는 역할을 이제 동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서부터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옷도 좀 남자 옷 좋아하고 남자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들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도 억압이 있었고 이제 동화 같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못됐나? 라고 고민을 했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화 자체가 뭐랄까 이 책을 읽고 약간 반성을 했던 게 그러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동화를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았다고 느낄까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실 가진 지 몇 년 안 됐고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여성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했었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그 이제 어맨더 레더에게 제가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 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로부터 항상 일방적으로 주입을 당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을 읽으면서 여자는 꼭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저는 소극적으로라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동화를 들을 때 마치 우리 아이가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상식이나 감각의 인권 감각에 근거해서 그건 차별이잖아.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돼? 아무리 악당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네.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런 동화들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동화 영향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동화를 좀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네.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맨더 레더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일방적인 모델로 일단은 책을 좀 강하게 네. 이제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일방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쓰이고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 안에 네. 뭐 여성에 대한 성역할이나 혹은
장애에 대한 차별 같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전복되어야 될 네. 그리고 없어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접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꼭 그걸 그대로 수용할까?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런 약간 고정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주입하면서 살아갈까 생각하면은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아이들도 차이가 있지만 YG님 아까 YG님 아이 이야기 했었는데 약간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라고 그때는 이제 부당하다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이제 뭔가 나하고 안 맞다라는 이상함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YG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또 못 느끼고 놓치는 것도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들도 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악당들이 항상 험상궂게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철들만 알잖아요. 진짜 악당들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더 친절하고 더 잘생겼고 그쵸. 그리고 미사여구를 더 늘어놓고 네.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기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멘다 레덕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인어공주잖아요. 네. 근데 인어공주의 어떤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동화들도 가만 보면 주인공이 뭔가 실현을 당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딱 얻게 되는 게 뭐 눈이 먼다거나 목소리를 뺏긴다던가 못 걷는다던가 이제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왔고 또 이제 마지막 해피엔딩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완전 무결한 육체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여성 남성의 구도로 해서 이제 장애가 없었던 여성인 내가 동화를 접했을 때 어떤 남자가 이제 뭐 벌을 받는다거나 저주를 받았을 때 여성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 여성으로 변했던 사람들이 결국 남자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해피엔딩이라는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자랐다면 정말 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를 약간 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너무 놓치고 살았던 건 되게 많았던 것 같다는 반성을 되게 했어요. 네. 그 농담처럼 뭐 여자로 태어난 게 죄야? 네. 죄야 뭐 이런 얘기 네. 예전에 이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내러티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혹은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뭔가 어떤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네. 같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착한 일을 하면 다시 그 장애가 없어지는 네.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전국 축제자랑 뭐 얘기 한참 하다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벌써 이제 40분 넘었다고 사인이 오는데요.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뭐 아직 얼마 안 했지만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다음 이어가죠. 시간에는 뭐 책의 구성 음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덧붙여가지고 좀 같이 읽어볼 만한 책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이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